이번 시간은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논리 게이트들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레고 한 번씩은 가지고 논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논리 게이트는 이 레고의 각 블럭하고 비슷합니다. 레고도 다양한 모양의 블록들이 있어서 이거를 조합해서 더 큰 모양을 만들죠. 성을 만들기도 하고 기차를 만들 수도 있고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블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진 모양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논리 게이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기능을 갖는 게이트들이 있어요. 어떤 논리 게이트는 0이 들어가면 1로, 1이 들어가면 0으로 이 값을 반전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게이트는 하나라도 0이 포함되면, 두 개의 입력을 받는데 하나라도 0이 포함되면 0, 1을 빼면 1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고에서 다양한 모양의 블럭이 있듯이 요 논리 게이트들도 그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을 내보내는지 이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게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고에서 어떻게 이 레고 블록들을 만드느냐,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성이 되기도 하고 자동차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이 논리 게이트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갖는 디지털 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만들 수도 있고, 원하면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있는 그 다양한 디지털 칩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PC에 들어가는 CPU나 GPU들도 걔네들을 쪼개고 보면 다 이러한 게이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매우 많은 게이트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질 뿐이지, 실제 여러분들이 하는 다양한 디지털 칩들, 프로세서나 GPU 이런 애들은 이러한 논리 게이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 게이트들은 아까 입력으로 0과 1이 들어가서 0과 1이 하나 또는 두 개, 세 개 이렇게 들어가서 또 결과가 0 또는 1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0과 1, 디지털 값을 갖게 되죠. 하지만 실제 칩에서는 이 전압, 이 0과 1, 0V, 1V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범위를 갖습니다. 그러면 어느 범위에 있는 값을 0으로 치고 어느 범위에 있는 전압을 1로 여길 것인지 이러한 레벨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논리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아날로그 전압 값이 들어올 때 얘네들을 어떻게 디지털 값 0과 1로 취급할지 논리 레벨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0과 1에 입력이 들어오면 이것들을 다양하게 처리하는 다양한 논리 게이트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논리와 분논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이때 배운 논리 게이트들의 정기적 특성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배울 논리 레벨은 이 다양한 범위의 전압이 인가됐을 때 어느 범위에 있는 값을 0으로 치고 또는 1로 칠지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논리 게이트는 이 트랜지스터, 이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반도체 종류에 따라서 TTL도 있고, TTL은 트랜지스터 레벨을 뜻하고,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와 정션으로, 저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TTL이고, BJT 반도체가 있고, 여기 저항이 있죠. 이렇게 구성되는 논리 게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CMOS라고 해서 NMOS하고 PMOS를 이용을 해서 구성되는 논리 게이트가 있습니다. 보통 이 CMOS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TTL 같은 경우는 저항이 하나 필요한데, 저항이 지금 보면 여기 그림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표현됐지만 이 저항이 이 반도체 BJT에 비해서 훨씬 더 면적이 큽니다. 하지만 CMOS 같은 경우에는 PMOS하고 NMOS라고 하는 두 반도체를 이용해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구성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반도체 트랜지스터 하나랑 저항 하나가 필요한데, CMOS는 트랜지스터 두 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저항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트랜지스터가 사용되기 때문에 훨씬 더
면적이 더 적죠. 그래서 CMOS로 많이 반도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TTL과 CMOS에서 요 1과 0을 정의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이 TTL 같은 경우는 공급 전압이 5V일 때, 요 하이로 치는 거는 2.5에서 5V, 로우로 치는 거는 0에서 0.8V가 됩니다. CMOS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5V를 하이로, 요 0V에서 1.5V를 로우로 칩니다. 그리고 이게 정논리냐, 분논리냐에 따라서 얘를 1, 0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0, 1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논리와 분논리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도 배워봤었어요.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논리 레벨로 0과 1의 논리값을 입력 또는 출력으로 갖는 다양한 논리 게이트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살펴볼 거는 낫 게이트와 버퍼 게이트입니다. 이 둘은 입력과 출력이 하나씩입니다. 우선 낫 게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논리식으로는 이와 같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A가 입력이고 F가 출력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낫 기호로는 이렇게 바를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가 요 따옴표를 붙여서 표시합니다. 보통 이렇게 낫은 이렇게 바를 올리는 걸로 더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 게이트들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볼 건데요. 진리표라든지 파형이라든지 논리 기호, 트랜지스터 회로 이런 것들을 볼 건데 여러분들은 이 진리표와 논리 기호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표는 어떤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이 나가는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그리고 논리 기호는 이 게이트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도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이트를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 그런 트랜지스터 회로도 조금씩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럼 진리표를 살펴보면 지금 이 게이트는 말 그대로 낫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들어오면 A가 입력이에요. 입력으로 0이 들어가면 출력으로 F가 출력이에요. 출력으로는 1이. 입력으로 1이 들어가면 출력으로는 0. 그래서 지금 값을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낫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파형으로도 진리표가 이렇게 파형으로도 보여주고 있는데 1일 때는 0이 나오고 0일 때는 1이 나가고 1일 때는 0이 나가고 0일 때는 1이 나가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파형에서는 1이면은 지금 하이고 지금 0일 때는 지금 로우로 표현됐어요. 다시 1일 때는 하이고 0일 때는 로우로 표시돼요. 출력은 반전이 돼서 입력이 1일 때는 로우였다가 입력이 로우일 때는 다시 하이로 가죠. 그래서 지금 보면 파형이 위아래가 지금 반전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낫 게이트는 지금 보면 여기 3호에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나갔는데 여기 동그라미가 있죠. 앞으로 이 동그라미가 붙으면은 낫을 의미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낫 게이트를 쓸 때 이 동그라미 이렇게 로만 나타내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방향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세모에 간단한 세모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붙여서 낫 게이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로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낫 게이트는 이와 같이 트랜지스터를 구성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가 1이면은 이 트랜지스터가 스위치가 열리는 거예요. 즉, 이 지점과 여기가 A가 1이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서로 연결이 돼요.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F는 이 접지하고 연결이 되죠. 따라서 그때 F는 0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0이면은 여기가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스위치가 열려요. 이렇게 스위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F는 이 V에 이쪽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 F는 VCC 값을 갖기 때문에 그때 논리 레벨로는 1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가 0일 때 F가 1이 되죠. 다음 살펴볼 거는 버퍼 게이트입니다. 이것도 입력이 한 bit이 들어오고 출력도 한 bit입니다. 이 버퍼는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력 F는 입력 A를 그냥 그대로 값을 갖죠. 진리표를 보면 A가 0이면 출력 F도 0, 입력 A가 1이면 출력 F도 1. 파형으로 보면 입력 파형과 출력 파형이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논리기호에서는 아까 낫이 동그라미를 의미한다고 했죠? 동그라미가 빠져있고 요 세모 기호만 남게 됩니다. 그럼 보면 입력값 그대로 나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업 거의 마지막쯤에 요 정지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셀 딜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게이트들이 있으면 A란 값이 들어오면 F로 값이 나가는데 지금 이 동작 파형에서는 A가 움직임에 따라서 F가 완전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동작 파형은 이상적인 경우를 뜻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러한 게이트를 만나면 이 입력값이 출력으로 값이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파형은 이것처럼 똑같이 A가 이때 올라갈 때 F도 똑같은 시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F가 살짝 뒤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짝 뒤에서 내려갑니다. A가 이렇게 움직일 때 F는 살짝 지연이 발생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퍼 게이트는 입력값을 그대로 내보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지연을 발생시키는 보면 지연이 발생했죠. 지연 발생했고 얘도 지연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지연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도로도 또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 경기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게이트들을 살펴볼 때 이런 동작 파형은 그런 지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봤을 때는 버퍼 게이트가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경기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버퍼 게이트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다음 또 살펴볼 거는 이 트리 스테이트 버퍼입니다. 여기서 이 트리는 세 가지를 의미해요. 세 가지 상태를 갖는 버퍼. 아까 버퍼는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죠. 근데 이 트리 스테이트 버퍼는 입력값을 출력으로 그대로 내보내는데 특정 상황에서는 출력값이 전혀 다른 세 번째, 지금 보면 하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값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표를 보면 지금 보면 A가 입력이에요. A가 0일 때 F 0이 나가죠. 그리고 A가 1일 때 1이 나가요. 이것만 보면 버퍼예요. 근데 얘는 2라고 하는 입력이 또 있어요. 2라고 하는 입력이 또 있어서 이 값이 0일 때는 버퍼처럼 A 값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2가 1일 때에는 A 값이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이 값이 나가지 못하고 highg라고 하는 값이 나가게 돼요. 여기서 highg라는 거는 우리가 배운 아까 하이로 있죠? 아까 논리 레벨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공급 전압이 5V면 5V에 가까우면은 하이, 0V, 덥지에 가까우면 로우라고 했는데 하이도 아니고 로우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 임피던스는 어떤 걸 뜻하냐면 여러분들 전기전자 회로 시간에 개방되는 상황 배웠었죠. 이 선이 아예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플로팅이라고도 부르는데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하이 임피던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압이 0이 연결된 것도 아니고 어떤 5V가 연결된 것도 아니고 선 연결 자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여기 동그라미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0일 때 버퍼로서 동작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여기 동그라미가 없죠. 얘는 1일 때 이 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1일 때 버퍼로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트리 스테이트 버퍼는 지금 요 2가 제어 신호인데 이 제어 신호가 0일 때 버퍼로서 동작하냐 1일 때 버퍼로서 동작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요 값에 따라서 하이로우가 버퍼로서 출력값이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선이 끊어진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사용 용도가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 설명하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선을 끊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스테이트 버퍼가 사용되는가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AND 게이트는 말 그대로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이트예요. 그래서 그리고라는 의미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인 남성일 때 탐이 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성인 남성이다라는 건 뭐예요? 성별이 이 남자고, 그리고 나이가 예를 들어서 뭐 20살 이상이다라고 볼게요. 20살 이상이다. 성별도 남이고 나이도 20살 이상이면 참인 거죠. 성인 남성이 탐이 돼요. 얘도 탐이고 얘도 탐이면 성인 남성도 탐. 탐, 이거는 디지털 논리 로직으로는 이렇게 1로 나타낸다고 봅시다. 그럼 성별이 남성이고 나이가 20살 이상이면 이 되는 거죠. 이고라고 했죠. 남성이고, 이거는 영어로 따지면 and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여기 진리표가 있는데 A가 요 성별이 남성이다. B가 나이가 20살 이상이다. F면 성인 남성이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둘 다 1일 때에만 성인 남성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nd는 여러분들 영어에서 and 그리고를 따져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라는 조건이 언제인지 살펴보면 둘 다 탐일 때에만 결과가 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동작 파형으로 봤을 때에도 모두 A, B 둘 다 하이일 때에만 F가 하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논리 기호로는 이와 같은 기호를 사용을 하게 돼요. 이런 AND 게이트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냐면 A, B 부분이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 트랜지스터를 스위치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를 직렬로 연결하고 이 VCC로 연결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저항이 있죠. 이 저항값이 좀 큰 편이에요. 큰 편이기 때문에 A, B가 모두 1일 때에만 여기가 연결이 돼요. 연결돼서 스위치가 닫혀있는 효과가 돼요. 그러면 이 저항 R은 일반적으로 좀 큰 저항값을 넣기 때문에 이 전류, VCC에서 나온 전류는 이 R로 흐르기보다는 이 F 쪽으로 거의 대부분 흐르게 돼요. 따라서 F는 거의 VCC야. 한 변화값이 갖게 돼서 얘가 또 1값이 되죠. 만약에 A 또는 B가 하나라도 0이면 얘가 0, 1이면 여기가 선로가 끊긴 거예요. 끊겼으면 저항이 무한대인 것과 같죠? R 값이 초반에 좀 큰 값으로 세팅을 해놨더라도 끊긴 거에 비해서 무한대보다는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이 접지와 연결된 효과가 있어요. 그럼 0이 돼요. 반대로 A가 1이고 B가 0이더라도 여기가 끊기면 또 결과적으로는 이 선로는 저항이 무한대가 되는 거죠. 또는 둘 다 끊겨도 저항은 VCC에서 F 쪽을 연결이 안 됐으니까 저항이 무한대인 것 같죠. F는 0이 돼요. 자, 그리고 이러한 AND는 논리식으로 보통 곱으로 나타내요. 한번 0, A, B에다가 0, 1을 한번 넣어보세요. A하고 B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곱은 0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 0이거나 0, 1이거나 1, 0이면 곱은 0이 돼요. 하지만 둘 다 1일 때에만 이렇게 1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AND 게이트는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런 AND 게이트는 꼭 입력이 두 가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성인 남성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대한민국 성인 남성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국적에 대한 정보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때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국적이 대한민국일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F는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1일 때만 1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진리표가 총 8가지가 돼요. 왜냐하면 A가 0인 경우 1인 경우, B가 0인 경우 1인 경우, 또 C가 0인 경우 1인 경우. 그래서 사실상 3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8가지가 돼요. 그 중에서 F가 1인 경우는 모두 1일 때 이 경우에만 1값을 갖죠. 동작 파형도 보면 A가 이렇게 하이 같고 B도 하이, C도 하이, 즉 모두 1일 때에만 F가
회로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트랜지스터 회로도 이 입력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을 뿐, 이 AND 게이트를 나타내는 이 기호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입력만 더 추가될 뿐이에요. 사실 이 AND 게이트는 입력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뭐 4개짜리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서 봤던 이 트랜지스터에서 아까는 요 이런 식으로 A, B 이렇게 됐었는데 요 트랜지스터가 2개가 아니라 3개, 4개 여러 개가 직렬로 연결될 뿐이에요. 자, 이러한 AND 게이트를 활용하는 예시로는 이렇게 자동차 자석 벨트 경보 시스템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경보가 울리는 조건은 우선 자동차 시동을 건 이후에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화 스위치가 ON이 됐는지, 그리고 점화 스위치를 ON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석 벨트가 풀려 있는지, 그리고 이게 풀려 있다고 해서 이게 계속 울리면 짜증나겠죠. 그냥 단순히 앉아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점화 스위치 켜고 에어컨 켜고 차 안에서 쉬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자석 벨트 안 했다고 계속 울리면 좀 짜증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보는 점화 스위치를 올리고 나서 시동을 걸고 나서 30초 동안만 울리고 그 이후에는 꺼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화 스위치에서 나온 값, 점화 스위치가 ON이 되면 A는 1이 나오는 거죠. 근데 1이 들어가면 이 타이머는 그 값을 30초 동안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0초 동안만 점화 스위치의 값을 유지하는 부분이 바로 C예요. 이때 경보음이 발생시키는 조건은 이 점화 스위치가 ON 됐을 때 1 나오는 값과 그리고 1이 30초 동안만 1이 되는 것과 그리고 자석 벨트가 풀려 있는 경우에만 1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조건이 모두 만족할 때만 경보가 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두 만족할 때, 그러니까 즉 모두 1일 때만 1이 나와야 된다. 이럴 때 AND 게이트를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입력이 3개인 3인풋 AND 게이트를 사용해서 경보 발생 회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앞서 AND는 그리고를 나타냈죠. 그럼 그리고가 있으면 AND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OR가 있어요. 또는 있어요. 혹시 타이타닉 영화를 보셨으면 그 빙하에 충돌하고 나니까 구명 보트에 사람들을 태우죠. 근데 보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나 여성을 먼저 태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린이 또는 여성이면 배를 빨리 태운다. 이거를 5어를 게이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A는 어린이, 또 뭐 그 나이가 몇 살 이하. B는 성별이 여성이 되는 거죠. F는 뭐 배를 빨리 태우는 그 참 조건이 되는 거죠. 보면은 어린이거나 성별이 여성이면 배를 빨리 탈 수가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요 결과 F도 참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A가 하이거나 B가 하이면 F가 하이값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논리 기호로는 입력 쪽에는 살짝 이렇게 들어가고, 아까 AND는 딱 반듯하게, 그리고 요 출력 쪽에는 이렇게 살짝 뾰족하게 해요. AND는 동그랗게 했었어요. 두 개를 좀 비교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가 둥글고 여기가 좀 뾰족하다. 그리고 이 오어 게이트는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냐면 AND 같은 경우는 직렬로 연결했어요. 근데 오어 게이트는 병렬로 라는 트랜지스터를 병렬로 연결해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라도 1이면 어떻게 될까요? VCC가 이 지점과 연결되죠. 얘가 0이어서 끊기더라도 얘가 1이면 이렇게 연결돼요. 반대로 얘가 1이고 얘가 0이면 얘는 끊겨도 이렇게 연결되죠. 둘 다 1이면 이렇게도 이렇게 둘 다 연결해서 VCC 값이 F로 가서 F 값이 1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논리식으로는 덧셈으로 나타내요. 자, 0, 0일 때는 더하면 0이죠. 0, 1일 때에는 1이에요. 1, 0일 때에는 1이에요. 1, 1일 때에는 2가 되죠. 2가 되지만 0이 아니니까 어쨌든 값이 있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로 치는 거예요.
2긴 하지만 0, 그 적재에 맞물리는 값이 아니니까 그래서 1로 쳐요. 아까도 여기가 둘 다 열렸을 때 VCC가 F로 이중으로 가는 게 아니죠. VCC 값이 그냥 F로 가게 돼요. 뭐 경로가 두 개일 뿐이지 F는 VCC 값의 2배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때도 덧셈을 할 때 1 더하기 1은 이때 2가 아니라 우리는 0과 1로만 구분하기 때문에 이 대신에 1로 쓰게 돼요. 그래서 0과 하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이 5원은 덧셈처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가 되는 거죠. 이 5어 게이트도 엔드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입력이 2개일 수도 있고 뭐 4개, 5개 여러 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입력이 3개가 되면 엔드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지의 수는 8가지가 되고 보면 000일 때만 0이고 나머지 1이 하나라도 있으면 1 개수에 상관없이 1이 하나라도 있으면 결과 1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면 동작 파형도 A가 하이거나 B가 하이거나 C가 하이면 지금 보면 이 상태에서는 A 또는 B 또는 C가 하이죠. 그러면 F도 하이로 1값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트랜지스터 하이로도 모양 동일하고 입력 부분만 지금 C가 더 추가되었을 뿐이에요. 모양 동일하니까 한 번만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우어 게이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면 침입탐지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집이 도둑이 돌지 모르니까 창문이나 출입문에 경보 발생 장치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출입문하고 창문을 다 닫고 잤는데 내가 의도치 않게 밤에 열리게 되면 이게 센서가 이를 감지해서 하해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때 도둑이 이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게 되면 이 칩이 요 경보음이 울려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 다 열려야지 울리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열리면 그쪽을 통해서 도둑이 침입하겠죠. 그래서 출입문 또는 창문 1 또는 창문 2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열리면 즉 하나라도 하이가 되면 열리는 걸 감지하게 되면 경보가 울려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우어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하나라도 1이거나 아니면은 도둑이 출입문하고 창문 둘 다 동시에 침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 이상이 1이면 경보가 울리게끔 우어 게이트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살펴볼 거는 낸드 게이트예요. 이 낸드 게이트는 전혀 새로운 게이트가 아니라 앞서 배운 not과 and를 조합한 회로입니다. 그래서 and의 출력을 not시키는 게 NAND 게이트예요. 논리기호로 보면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AND 게이트 뒤에 not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요 표시는 게이트가 2개인 거고 실제로 요 NAND 게이트는 AND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만들진 않아요. 앞서 AND하고 not은 트랜지스터로 어떻게 구성되냐면 AND는 이와 같았죠? 요 VCC 쪽에 이렇게 트랜지스터 2개, 요 not은 요 접지 쪽에 이렇게 접지 쪽에 이렇게 하나를 둠으로써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AND의 요 출력값 얘를 이쪽 연결시키면 얘가 NAND가 되는데 그렇다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면은 트랜지스터가 하나, 둘, 세 개, 2개 필요하게 되죠.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쓸 때 NAND는 아래쪽처럼 만들어요. 보면 NOT하고 비슷한데 A 아래쪽에다가 B가 더 붙어. 그래서 요 2개를 연결지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쓸 때는 이와 같이 만들어요. 이게 낸드 게이트예요. 그래서 그냥 낸드는 낫하고 엔드 그냥 이어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실제로 낸드는 이렇게 별도로 독립적인 회로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위에랑 아래랑 논리적으로 입력에 대한 출력이 같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낸드랑 아래쪽 낸드랑 같지만 필요한 다원이 다르죠. 필요한 요 게이트 수라든지 요 트랜지스터 수라든지 저항 개수가 달라져요. 아래쪽 바가 하나로 낸드를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기호도 이렇게 하나로 요
세모는 빼고 요 동그라미만 붙여서 이렇게 하나로 표현을 하게 되고, 실제 트랜지스터 회로도 이와 같이 얘네들 연결해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다운을 소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게 둘 다 연결되었을 때만 접지랑 연결이 돼서 0이 나가요. 둘 다 연결되었을 때는 1, 1일 때에만 0이 나가요. 그래서 진리표를 보면 1, 1일 때만 0이 나가고, 하나라도 0이면 선로가 끊어지기 때문에 VHC랑 연결되게 되죠. 1이 나와요. 하나라도 0이면 1이 나와요. 그래서 AND의 결과에 반대로서 반대 결과가 나가죠. 보면 하나라도 로우가 있으면 1이고, 둘 다 하이일 때에만 로우가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논리기호로는 요거를 쓰시면 돼요. 요거는 게이트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실제로 요 낸드 게이트로는 요 위에 있는 쪽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요 AND와 마찬가지로 요 낸드도 입력이 두 개 대신에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보면 모두 1일 때, 입력이 3개더라도 3개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0이 나오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파형도 보면 모두 이렇게 하이일 때만 0이 나오도록. 논리 기호도 보면 아까 낸드에서 입력만 하나 더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볼 건 노어인데요. 이 노어는 not or의 의미예요. 그래서 AND에다가 not을 붙여서 낸드 만든 것처럼 or 출력 쪽에 not을 붙여서 노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논리 기호를 보면 더 명확할 텐데요. 이렇게 or 게이트 뒤에 not을 붙인 거죠. 하지만 실제 이 노어 게이트를 만들 때 이 or를 구성하는 이 트랜지스터를 not을 not 게이트 이거를 이 출력을 이렇게 연결해서 노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낸드처럼 이 노어만으로, 그러니까 or랑 not을 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노어를 별도로 단독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아요. 지금 보면 not처럼 요 트랜지스터가 아래쪽에 붙어 있어요. 요 접지 쪽에 붙어 있는데 이 트랜지스터가 병렬로 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5호랑 비교를 하면 5호는 요 트랜지스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요 VCC 쪽에 연결되는 거고, 이 노어는 요 트랜지스터가 병렬로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접지 쪽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5호는 1이 하나도 있으면 1이었어요. 둘 다 0일 때만 0이었는데 지금 그거를 낮추켰기 때문에 둘 다 1일 때만 1, 나머지 경우에는 0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만 1, 나머지는 0이에요. 그리고 논리식으로 보면 5원은 덧셈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낮시키기 때문에 A 더하기 B 전체의 요 낮 기호인 요 바가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노어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2개, 3개, 4개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이 입력만 더 추가되면 돼요. 진리표를 보면 모두 0일 때에만 1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어가 1이 하나도 있으면 1이었죠. 모두 0일 때에만 0이었으니까 그에 반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배운 이 게이트들을 이 논리기호하고 트랜지스터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버퍼의 기호는 이렇게 되고 낫은 이 동그라미가 붙어요.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 회로를 비교하면 이 트랜지스터가 이 VCC 쪽에 존재해요. 그래서 얘가 열리면 1이면 VCC랑 연결되는 거죠. 얘가 1이면 1과 연결이 돼서 얘가 1이 돼요. 그에 비해 낫은 얘가 1이면 뭐랑 연결돼요? 요 접지 쪽 0과 연결돼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죠. 얘가 0이 돼야 끊겨서 1과 요 VCC 연결돼서 1가 되는 거죠. 자, AND 같은 경우는 이와 같고, AND는 여기 동그라미가 붙어요. OR는 이와 같고, 노어도 마찬가지로 여기 동그라미가 붙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낫이 출력 부분에 붙은 건 이렇게 동그라미가 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랜지스터 회로를 비교해보면, AND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AND도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둘 다 1일 때에만 요 선이 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1일 때에만.
5원은 병렬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1이면 둘 중에 하나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것들은 VCC 쪽에 연결돼 있어요. VCC 쪽에. 그에 반해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이 접지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로가 열리게 되면 얘가 열리면 얘는 둘 다 열리면 얘는 둘 중에 하나가 열리면 이 접지랑 연결돼서 0이 되고, 위에 있는 것들은 얘가 열리건 둘 다 열리면 둘 중에 하나가 열리면 VCC랑 연결돼서 그때 F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이 NAND 노어는 어떻게 보면 AND에 낫이 얘가 추가되고 OR은 얘가 추가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게이트를 뭉치는 게 아니라, 엮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부의 트랜지스터 두 개 쓰는데 이 VCC 쪽에 연결하냐, 이 아래쪽에 접지 쪽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별도로 NAND 노어를 단독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NAND는 논리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AND 뒤에다가 낫을 붙인 거긴 하지만 실제 트랜지스터 구성도 두 개가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까지 배운 이 게이트들을 이 논리기호하고 트랜지스터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버퍼의 기호는 이렇게 되고 낫은 이 동그라미가 붙어요.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 회로를 비교하면 이 트랜지스터가 이 VCC 쪽에 존재해요. 그래서 얘가 열리면 1이면 VCC랑 연결되는 거죠. 얘가 1이면 1과 연결이 돼서 얘가 1이 돼요. 그에 비해 낫은 얘가 1이면 뭐랑 연결돼요? 요 접지 쪽 0과 연결돼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죠. 얘가 0이 돼야 끊겨서 1과 요 VCC랑 연결돼서 1가 되는 거죠. 자, AND 같은 경우는 이와 같고, AND는 여기 동그라미가 붙어요. OR는 이와 같고, 노어도 마찬가지로 여기 동그라미가 붙어요. 자, 여기 보면은 낫이 출력 부분에 붙은 건 이렇게 동그라미가 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랜지스터 회로를 비교해 보면 AND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NAND도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둘 다 1일 때에만 요 선이 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1일 때에만. OR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1이면 둘 중에 하나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요 위에 있는 것들은 VCC 쪽에 연결되어 있어요. VCC 쪽에. 그에 반해 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요 접지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경로가 열리게 되면 얘가 열리면 얘는 둘 다 열리면 얘는 둘 중에 하나가 열리면 요 접지랑 연결돼서 0이 되고, 위에 있는 것들은 얘가 열리건 둘 다 열리면 둘 중에 하나가 열리면 VCC랑 연결돼서 그때 F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이 NAND 노어는 어떻게 보면 AND에 낫이 얘가 추가되고 OR는 얘가 추가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게이트를 뭉치는 게 아니라, 엮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부의 트랜지스터 두 개 쓰는데 이 VCC 쪽에 연결하냐, 이 아래쪽에 접지 쪽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별도로 NAND 노어를 단독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NAND는 논리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AND 뒤에다가 낫을 붙인 거긴 하지만 실제 트랜지스터 구성도 두 개가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까지 배운 이 게이트들을 이 논리기호하고 트랜지스터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버퍼의 기호는 이렇게 되고 낫은 이 동그라미가 붙어요.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 회로를 비교하면 이 트랜지스터가 이 VCC 쪽에 존재해요. 그래서 얘가 열리면 1이면 VCC랑 연결되는 거죠. 얘가 1이면 1과 연결이 돼서 얘가 1이 돼요. 그에 비해 낫은 얘가 1이면 뭐랑 연결돼요? 요 접지 쪽 0과 연결돼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죠. 얘가 0이 돼야 끊겨서 1과 요 VCC 연결돼서 1가 되는 거죠. 자, AND 같은 경우는 이와 같고, AND는 여기 동그라미가 붙어요.
우어는 이와 같고 노어도 마찬가지로 여기 동그라미가 붙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낫이 출력 부분에 붙은 건 이렇게 동그라미가 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랜지스터를 비교해 보면 AND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AND도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둘 다 1일 때에만 요 선이 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1일 때에만. 우어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1이면 둘 중에 하나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요 위에 있는 것들은 VCC 쪽에 연결되어 있어요. VCC 쪽에. 그에 반해 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요 접지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경로가 열리게 되면 얘가 열리면 얘는 둘 다 열리면 얘는 둘 중에 하나가 열리면 요 접지랑 연결돼서 0이 되고 위에 있는 것들은 얘가 열리건 둘 다 열리면 둘 중에 하나가 열리면 VCC랑 연결돼서 그때 F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요 NAND 노어는 어떻게 보면 AND에 낫이 얘가 추가되고 OR은 얘가 추가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게이트를 뭉치는 게 아니라 엮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부의 트랜지스터 두 개 쓰는데 요 VCC 쪽에 연결하냐 요 아래쪽에 접지 쪽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별도로 NAND 노어를 단독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NAND는 논리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AND 뒤에다가 낫을 붙인 거긴 하지만 실제 트랜지스터 구성도 두 개가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앞서 배운 NOT AND OR를 이용하면 사실상 모든 회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더 조합해서 NAND하고 NOR도 만들었고 그리고 또 많이 사용되는 연산 중에 이 이스퀄식 OR가 있어요. 이것도 별도의 게이트로 만들어지는데 이 이스퀄식 OR는 베타적 OR예요. OR는 1이 하나라도 있으면 1이었죠. 그래서 01, 10 뿐만 아니라 11일 때도 1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스퀄식 OR, 지금 베타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서로 다를 때에만 1이 돼요. 이렇게 같을 때에는 0이에요. 그래서 진리표를 보면 이렇게 서로 값이 다를 때 01 또는 10일 때에만 1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논리식으로 만들면 OR는 덧셈으로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덧셈 기호에다가 이 이스쿼시 OR는 거기에 동그라미를 더 추가해서 요와 같은 기호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AND하고 OR하고 NOT을 이용해서 나타냈는데 여기 이 기호는 NOT 할 때 사용했던 거죠. 그리고 요 곱셈 지금 A랑 B의 NOT이 곱해지고 있죠. 이 곱셈은 AND 할 때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이 더하기는 OR 할 때 사용했었죠. 자, 이 수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진리표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F가 1이 되는 경우는 0, 1, 1, 0일 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해석하면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그냥 표현해 볼게요. A가 0이고 B가 1일 때 1이 되는 거죠. A가 0이고 그러니까 A가 0일 때다. 그러니까 0일 때 참여돼야 되는 거니까 낫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A가 0이고 B가 1일 때가 되죠. 지금 이고라고 했죠. 그래서 A 낫하고 B는 AND 관계. 그래서 여기서는 곱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1이고 B가 0일 때. 그래서 A가 1이고 B가 0일 때. 0일 때니까 낫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고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곱셈, 즉 AND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일 때 F잖아요. 그래서 요거일 때 또는 요거일 때 F1이 되죠. 제가 또는이라고 했죠. 그래서 OR, 즉 덧셈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요 논리식에서도 OR를 기반으로 해서 요 더하기에다가 동그라미 친 거 쳤죠. 그래서 OR라는 기호가 좀 비슷한데 요 논리 기호도 또 비슷해요. 지금 요 앞에 있는 것만 있으면 OR인데 이스퀄식 OR는 그 뒤에 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 논리식을 이용을 해서 AND OR 게이트로 표현을 해보면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한번 이 진리표를 한번 넣어보셔도 돼요. 자, 0,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0, 0일 때 낫이니까 낫 거치면 여기 1 되겠죠. B도 가면 여기가 1이 돼요. 여기가 0이고 지금 여기가 0이죠. 그럼 여기 AND니까 둘 다 1일 때만 나가게 되겠죠. 지금 0이 있으니까 여긴 0, 0이 돼요. 따라서 F는 0이죠. 즉 0, 0일 때 0 나오죠. 그 다음에 0, 1이면 0이 나가서 여기는 1 되고 여기는 0 되고 1이 1로 가면 1 되고 얘는 0 되고 여기가 1, 1이네요. 여기 1, 1이죠. 여기는 0 되죠. 그럼 1 되죠. 0일 때 이렇게 되면 1, 0일 때도 지금 보면 위아래가 대칭이니까 1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1, 1일 때는 여기는 1, 1이 되죠. 요렇게 1, 1. 근데 여기가 0, 0 되죠. 그럼 0일, 0일이니까 여기도 0, 여기도 0. 따라서 여기가 0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스컬시 오어도 기존 게이트처럼 입력이 2개가 아니라 3개, 4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3개면은 이와 같이 논리식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리표는 언제 1이 나오는 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때는 이와 같이 해볼게요. A, B를 먼저 하고 나서 C를 한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A, B만 했을 때 A, B만 하면 이렇게 같으면 0이죠. 이렇게 다르면 1이에요. 이렇게 다르면 1이에요. 1, 1 같으니까 0이죠. 그 다음에 0과 C를 하면은 C가 1일 때만 1이 나오겠죠. 이때도 AB가 0이니까 C가 1일 때만 1이 나와요. AB에 대한 29.15 결과가 1일 때, 두 가지 경우일 때는 C가 0이어야지 그래야지 달라서 1이 나와요. 그래서 1이 나오는 경우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 두 개일 때는 서로 다를 때 1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두 개보다 더 많을 때는 언제 F가 1이 되는지 좀 헷갈릴 거예요. 그때는 이게 홀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홀수가. 1의 개수가 홀수가. 1의 개수가 짝수면 어떻게 돼요? 짝수면은 1인 애들끼리 만나서 0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이 홀수일 때에만 요 1이 살아남아요. 자, 이런 것처럼 여기 1, 1 있죠? 그럼 얘네 둘이 같아버리면 여기가 0 돼버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가 0 되니까 0하고 0하면 0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1하고 1하고 상충되면 0이 돼요. 요 11도 상충되면 0이 돼요. 요 11도 상충되면 0이 되는데 여기 1이 남아있기 때문에 1이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29.15는 1의 개수가 홀수일 때에만 이게 페어가 되는 애들은 0으로 사라지고 홀수여야지만 1이 하나 남아서 최종적으로 이 F가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이 하나만 있던가 아니면 아예 이렇게 두 개보다 더 많게 이렇게 세 개가 있어버리면은 두 개는 상충돼서 0 돼버리고 1 이렇게 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이 홀수일 때만 결과가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익스클루시브 노어입니다. 지금 오어가 0, 1, 1, 0, 1, 1일 때 1이 나가서 이 익스클루시브 베타적 오어라서 얘네는 제외하고 얘일 때만 1이 나갔죠. 노어는 0, 1, 1, 0, 1, 1일 때 0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익스클루시브 노어는 1, 2를 제외하고 0, 1, 1, 0일 때에만 0이 나갑니다. 그래서 진리표를 보면 다를 때만 0이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얘는 익스클루시브 오어의 결과에다가 not을 붙인 거하고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익스클루시브 노어의 논리 기호는 이 익스클루시브 노어에다가 not이 출력 부분에 붙어 있는 이와 같은 모양꼴입니다. 지금 여기에 동그라미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not이 사실상 여기 말고 얘는 없어지고 그냥 바로 연결되고 이 not이 여기다 붙어도 동일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에 not이 붙어 있으면 f가 언제 1이 될까요? 0, 1, 1, 0일 때 f가 1이 되겠죠. 그럼 a가 0, b가 1일 때에는 여기가 1이 나오려면은 여기 not이 있으니까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00일 때만 1이 나와요. 또는 1, 0일 때 f가 1이 되는데 여기 not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없고 not이 있으면 여기가 b가 1일 때 f가 1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1, 2일 때 f가 1이 나가요. 결국 00이거나 1, 2일 때만 1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익스클루시브 노어는 요 동그라미가 사실상 여기 없어지고 여기에 한 군데 붙던가 아니면 여기 한 군데 붙어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논리식을 보면 지금 요 표현이 익스클루시브 오어였어요. 근데 거기에 not을 붙인 거니까 not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 익스클루시브 노어는 간단하게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A 파 B 더하기 A B 파였죠. 근데 좀 전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출력에 not을 붙이던가 그건 요거죠. 전체 결과에 대해서 not 붙인 거나. 근데 이 동그라미 없애고 요 not 없애고 요 입력 중에 한 군데에 not을 붙여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B에다가 not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B에다가 not을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A하고 B에다가 not을 붙이면 not이니까 중복돼서 없어지겠죠. not 한 걸 다시 not 하면 원상복구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값을 얻어요. 그래서 이 값이 이와 같이 나와요. 또는 요 수식으로부터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데 변경하려면 여러분들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든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익스클루시브 노어도 앞서 봤던 게이트들처럼 입력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때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다를 때 1이었죠? 다를 때 익스클루시브 노어는 같을 때 1이었어요. 그래서 입력이 두 개일 때는 그냥 다를 때 같을 때로 보면 되는데 두 개보다 많아지면 헷갈린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보다 많아질 때는 어떻게 하냐? 1의 개수가 홀수일 때 1이 돼요. 익스클루시브 노어는 짝수일 때 1이 돼요. 그래서 1의 개수가 짝수면 1이 두 개 이상 있으면 두 개씩 짝지어서 상쇄되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홀수면 어떻게 돼요? 홀수일 때 1이 되는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홀수면 하나나 세 개나 다섯 개 이런 경우죠. 그럼 세 개면 그 중에 두 개가 서로 1끼리 서로 상쇄돼서 없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1이 남죠. 그 5도 두 개가 서로 짝지어져서 없어져서 결과적으로 1이 남아요. 그래서 이 1을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익스클루시브 노어는 짝수일 때 0개, 2개, 4개 이런 거죠. 이때도 1인 애들끼리는 서로 상쇄돼요. 그러니까 0도 0으로 되고 2도 1인 애들끼리 상쇄되면 결과적으로 0만 남고 얘도 결과적으로 상쇄되면 0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0이면 1이 되는 거예요. 둘은 낙관계니까. 자, 이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쇄되고 남은 값이 1이냐 0이냐 그걸로 따져보시면 돼요. 자, 다음 살펴볼 거는 정논리와 분논리예요. 이 앞서 맨 처음에 살펴봤던 이 논리 레벨에서는 전압이 값이 들어오면 공급 전압이 5V, 5V 근처에 있는 값을 하이로 0V 근처에 있는 값을 로우로 여겼었죠. 근데 이 하이를 1, 로우를 0으로 할지 아니면 반대로 하이를 0, 로우를 1로 할지 그러니까 0일을 어디에 0일을 어디에 분배할지
이거에 따라서 정논리와 분논리로 나뉘게 돼요. 앞서 한번 설명한 바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요 하해를 1로 하는 요 정논리가 많이 사용되고, 반대로 하해를 0으로 하는 분논리는 정논리에 비해서는 좀 적게, 좀 덜 사용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선 앞으로 있을 수업 시간에는 요 정논리로 주로 생각해서 수업을 이해하시면 돼요. 앞서 오늘 배운 요 게이트들에 대해서 요 정논리, 분논리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러한 게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우가 나갔을 때는 로우가 나가고, 로우 하이일 때도 로우, 하이 로우일 때는 로우, 하이 하이일 때만 하이가 나가는, 만약에 정논리 같은 경우는 하이를 1로 로우를 0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이와 같이 나와요. 그럼 이때는 보면 어때요? 둘 다 1일 때만 1이 나가죠. 그래서 이거를 정논리로 해석하면은 이 게이트는 AND 게이트가 돼요. 자, 반대로 로우를 1로 따지는 분논리로 따지면 이와 같이 돼요. 보니까 1이 하나라도 있으면 1이 되죠. 이거는 OR 게이트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에 대해서, 똑같은 전환 레벨에 대해서 로우를 1로 할 거냐, 하이를 1로 할 거냐, 정논리로 해석할 거냐, 분논리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이 게이트가 AND라고 불릴 수도 있고 OR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이트인데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해석 방법에 따라서 AND가 되기도 하고 OR가 되기도 해요. 반대로 이와 같은, 여기서는 둘 다 하이일 때만 로우 나가고 나머지 경우에서는 하이가 나가고 있죠. 이것도 정논리로, 즉 하이를 1로 따져보면 이렇게 돼서 둘 다 1일 때만 0이 나가기 때문에 NAND가 돼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1일 때만, 둘 다 0일 때만 1이 나가요. 이때는 노어가 돼요. 지금 얘하고 얘가 결과가 반대죠? 따라서 여기가 AND였으면 여기가 NAND, 여기가 O였으면 여기가 노어가 되죠. 그래서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 똑같은 출력이 나가는, 그러니까 동일한 게이트인데 해석을 정논리로 하느냐 분논리로 하느냐에 따라서 NAND가 될 수도 있고 NOR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정논리 게이트들을 분논리 게이트로 어떻게 대응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하인데 정논리에서는 1이죠. 근데 분논리에서는 0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로우인데 정논리에서 0인 애들은 분논리에서는 1이 돼요. 그래서 요 입출력 부분을 다 낫을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과 동일한 회로 역할을 하는 애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5로 볼게요. 나중에 배울 건데 요 입력 부분이 다 낫이 있는 AND는 뭘로 바뀔 수 있냐면 5어로 바뀔 수 있어요. 5어인데 이렇게 출력 부분에 낫이 있는, 그러니까 즉 노어가 되죠. 그러니까 즉 낫이 있고 입력 부분에 낫에 AND가 있는 거는 5어가 있고 출력 부분에 낫이 있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반대로 좀 입력 부분에 낫을 먼저 썼죠. 그거는 입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부분에 낫이 있고 5어인 거는 AND를 먼저 하고 낫하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나중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배우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알 수 있어요. 그럼 보면 지금 입력 부분에 낫이 있고 AND죠. 따라서 얘는 NOR, 이 두 개는 입력 부분에 있는 낫은 없어지고 입력 부분에 낫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낫이 두 개 있으면 그냥 상세되고 없어지죠. 그리고 이 AND였으니까 이게 5어로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5어만 남아요. 또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 입력 부분에 낫이 두 개 있죠? 그러면 출력 부분에 낫이 하나 생기고 이 5어는 AND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에 출력에 낫이 두 개가 연속으로 있기 때문에 없어져요. 결과적으로 요 딱 AND만 남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나머지 회로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 노어에서 요 지금 보면 얘도 지금 두 개 여기 입력 부분에도 했죠. 그러니까 출력에도 낫했고
입력에도 낫했고 출력에도 낫했는데 이 두 개는 서로 상쇄돼요. 그리고 이 낫이 짝수기에 있는 거는 또 상쇄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EASC95가 되고, 여기서도 얘네 두 개가 상쇄돼서 이렇게 돼요. EASC95나 이 EASC95는 낫이 짝수계가 입력 또는 출력에 붙는다. 그럼 짝수계인 애들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게 돼요.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게이트들의 정기적 특성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 살펴볼 거는 전파 지연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동작 파형이 이렇게 딱 직각으로 올라가서 딱 직각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낫인 경우에는 이렇게 딱 올라가는 시점에서 입력이 딱 올라가면 출력도 또 거기 딱 맞춰서 내려가고, 또 내려오면 입력이 딱 내려오면 거기 똑같은 타이밍에 다시 올라가고, 이와 같이 보여줬었죠. 근데 버퍼할 때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안 된다고 했죠. 실제로는 이 전압이 차고 빠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필요해서 버퍼 설명할 때도 똑같은 타이밍에 입력이 올라가면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살짝 지연돼서 오르고, 내려가더라도 살짝 지연돼서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버퍼뿐만 아니라 다른 게이트들도 입력에 따라 출력이 바로바로 바뀔 수가 없어요. 전화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낫게이트의 입력과 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입력이 이렇게 경사져서 올라가게 되고, 내려갈 때도 경사져서 내려가요. 그리고 출력도 올라가는 순간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지연 시간 있죠. 어느 정도 지연된 다음에 내려가고, 지연된 다음에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이러한 전파 지연 시간을 게이트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요 시간은 t, p, hl인데, 요 p는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를 나타내고, 요 hl은 하이에서 로우로 바뀐다. 여기는 lh는 로우에서 하이로 바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할 때 발생하는 출력 기준으로 했을 때 하강할 때 발생하는 딜레이, 얘는 상승할 때 발생하는 딜레이를 뜻해요. 그래서 이거는 게이트에서 발생하는 딜레이에 해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이 게이트들이 있으면 게이트 뒤에 또 게이트가 또 연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연결되겠죠. 이게 또 회로가 연결되고, 그럼 게이트들하고 게이트들 사이를 연결하는데 여기 메탈이 연결이 되는데, 이 메탈을 통해서 전류가 흐를 때에도 딜레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요 게이트들의 요 전파 지연, 요거는 셀 딜레이라고도 불러요. 요 게이트들을 셀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셀 딜레이. 그리고 이런 셀들끼리, 이런 게이트들끼리 연결된 요 메탈에서 발생하는 딜레이를 넷 딜레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와이어 딜레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칩을 만들 때에는 이 두 가지 딜레이를 고려를 해야 되죠. 게이트들, 셀에 의해서 발생하는 딜레이, 그 다음에 이러한 게이트를 연결할 때 연결된 이 메탈에서 발생하는 딜레이, 이 두 가지 딜레이를 고려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살펴볼 거는 이 전력 소모예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도 이렇게 배터리 충전해놨는데 너무 빨리 달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핸드폰 또는 컴퓨터 내에도 이러한 오늘 배운 게이트들을 이용을 해서 프로세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서에 동작할 때마다 전력이 소모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핸드폰 사용하면은 이 전력이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이트들의 전력 소모량은 공급 전압과 이 내부에서 흐르는 전류량에 비례해서 결정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이 교재에서 5V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공급전압 5V가 항상 고정된 건 아니고, 뉴스에서도 보면 미세공정으로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다 이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미세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이 공급전압도 5V보다 더 작은 3.3V라든지 이거보다 더 작은 1.8 이렇게 해서 공급전압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그런 컴퓨팅 파워도 높아지지만 이런 전력 소모도 감소되고 있어서 그만큼
컴퓨팅 파워가 높아지면 그만큼 계산을 많이 하니까, 동일한 시간에 계산을 더 많이 하니까 그만큼 전력 소모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 공급 전압이 VCC에 해당하는 공급 전압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배터리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운 이 게이트들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실습 같은 거 하면 동작적인 측면 위주로 이번 시간에는 다루긴 하겠지만, 나중에 실제 이런 게이트들을 가지고 실제 칩을 만들게 될 때에는 전력 소모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력 소모도 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전력 소모를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전력 소모가 칩의 성능을 판단하는 또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로 또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이 잡음 여유도예요. 이게 게이트들의 출력 값에 이게 0 또는 1 값을 갖는데, 0하고 1 값이 우리 이게 디지털로 논리력을 해석할 때 0과 1이지 실제로는 전압값을 갖죠. 그 전압값이 0이라고 했을 때 안전 딱 적지에서 0V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약간 미세한 전압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범위, 출력되는, 그러니까 출력이 0일 때 실제 출력되는 전압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거를 그 다음 게이트에서 입력으로 받을 텐데 어느 정도 값이 들어와야지 그거를 0으로 인식해서 또 게이트 동작이 수행되느냐, 이 범위가 있어요. 이거는 앞선 시간에서도 다룬 바 있는데, 근데 이 게이트의 출력 부분의 전압 범위가 입력 부분의 범위보다는 더 좁아야 돼요. 얘가 이 입력 부분에 속해야지 여기서 요 출력 부분에서 노이즈가 생겨서 이렇게 튀더라도 이게 요 다음 게이트 입력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잡음이 생기더라도 요 입력 부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요 마진, 이게 바로 잡음 여유도예요. 그래서 요 하이 쪽 부분의 잡음 여유도를 이와 같이 VNH, 여기서 NH는 노이즈 하이, 아래쪽은 노이즈 로우 해서 NL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게이트의 출력이 B라고 하는 게이트의 입력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더라도, 그래서 노이즈가 발생해서 이렇게 튀더라도 B가 제대로 인식해서 요 출력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여유가 바로 요 잡음 여유도죠. 그래서 다음 볼 거는 요 팬인과 팬아웃이에요. 그래서 팬인은 게이트의 입력이 몇 개이냐를 뜻해요. 그래서 앞서 이 게이트들이 2인풋 엔드도 있었고 3인풋 엔드도 있었죠. 입력이 2개인 거, 3개인 게 있었고 뭐 4개, 5개가 되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낸드, 똑같은 낸드인데 이거를 입력을 2개를 입력받도록 설계할 수도 있고 3개 받도록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입력에 있어 달라지는 요 팬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팬아웃이에요. 팬인이 입력에 대한 거면 팬아웃은 출력에 대한 거겠죠. 근데 출력은 하나밖에 없죠. 출력이 2개, 3개 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팬아웃은 출력은 하나인데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게이트들의 최대 개수예요. 자, 여기 연결된 게 뭐 낫도 있고 또 다른 엔드의 입력으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오어의 입력으로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세 군데 연결되어 있다고 볼게요. 여기 보이는 낸드에 출력이 0이었어요. 그러면은 요 게이트들의 입력도 0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여기 있는 0이 1로 바뀌었어요. 1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1로 바뀌고 여기도 1로 바뀌고 여기도 1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입력이 지금 연결된 게 지금 세 군데예요. 근데 만약에 세 군데가 아니라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되는 게 0에서 1로 바뀌게 되면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전류가 흘러가지고 0에서 1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지고 전압을 채워줘서 전압을 높여줘야 돼요. 3개일 때는 이게 세 군데로만 흐르면 되는데 연결된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공급은 한 군데인데 지금 연결된 데가 많아지면
전류가 흘러야 되는 데가 경로가 많아지죠. 그러면 0에서 1로 바뀌는 속도가 매우 느려져요. 연결되는 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0에서 1로 바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까 요 셀에서 요 입력 부분이 바뀔 때 요 출력 부분이 바뀌는 그 딜레이도 있었지만 요 뒤에 연결된 거에 따라서 요 넷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그 속도도 느려지게 돼요. 연결된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딜레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게이트가 있으면 그 각 게이트마다 최대 뒤에 붙을 수 있는 개수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몇 개까지만 붙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어느 게이트에 연결될 수 있는 즉 팬아웃이 뭐 10으로 해놨어요. 근데 지금 연결해야 되는 애가 얘네들이 총 100개가 있어요. 근데 10개밖에 연결 못하는데 100개네. 그럼 100개 연결하면 너무 느려져서 안 된다는 거죠. 최대 너무 느려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10개까지만 연결하라고 했는데 지금 100개를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뒤쪽에 10개를 버퍼에 연결을 해요. 점점점에서 이 버퍼를 10개 연결하고 이 버퍼에서 다시 얘를 10개 연결하고 얘를 10개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100개를 연결하는 거죠. 이걸 보면 중간에 단이 하나 생겼죠. 이 버퍼로만 구성된 게 생겼는데 이 팬아웃을 낮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간 층을 둔 거예요. 하지만 이 게이트에서 이 100개를 직접 연결하는 것보다 중간에 이렇게 계층이 생기더라도 버퍼를 통해서 다시 재분배하는 게 오히려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게 돼요. 하지만 이 버퍼를 추가한 만큼 그만큼 이 게이트들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팬아웃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 출력값이 하이일 때 이 각 게이트에서 나올 수 있는 전류의 최대값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연결된 이 게이트들이 동착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값. 그래서 지금 여기 IO는 아웃풋의 최대값 하이일 때 최대값의 맥스값을 나타내는 거고 IH는 인풋으로 하이가 들어갈 때 그거의 최대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아웃풋의 최대값을 이 입력의 최대값으로 나누면은 그게 바로 팬아웃이 되죠. 또 로우 레벨일 때도 마찬가지로 로우일 때 이쪽으로 로우일 때는 반대로 0, 0이 되고 지금 이 부분이 출력 부분이 0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전류가 반대로 흐르게 돼요. 그러면은 요 로우일 때는 이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아웃풋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전류의 최대값을 요 입력 부분에서 로우일 때, 즉 IL일 때 나오는 전류의 최대값으로 나눠주면 요 팬아웃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AC에서는 요 IOH는 0.4mA네요. 근데 요 입력 부분의 최대값이 0.02mA예요. 그래서 0.4mA를 0.02로 나눠서 20. 그리고 출력이 로우일 때에는 얘네 각각에서 나오는 값이 최대값이 0.4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출력 부분, 요거는 8mA. 그래서 8mA를 0.4mA로 나눠주니까 20으로 팬아웃이 결정됐어요. 자, 그리고 앞서 팬아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까 낸드가 있었는데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나온다고 했었죠. 만약에 낙 게이트가 있으면 여기가 0이면 1, 1이면 0 이렇게 바뀌죠. 그럼 여기 입력에 따라 출력 부분의 전압이 달라지는 거예요. 출력 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류가 흘러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1이었으면 외부 쪽으로 1이었다는 거는 여기가 공급전압 5V 근처라는 거죠. 5V니까 요 바깥쪽으로 전류가 흘러나와요. 근데 로우일 때, 즉 0V 접지되어 있을 때 그때는 외부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출력이라는 거는 요 입력에 의해서 전압, 즉 논리 레벨이 하이 로우
바뀐다라는 거죠. 의존된다라는 거고, 전류는 무조건 바깥으로 흘러나가진 않아요.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혹시나 좀 전에 팬아웃에 대해서 할 때 이거를 좀 혼동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면 이 게이트에 출력이 있을 때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싱크 커런트라고 하고, 흘러 나오는 전류를 소스 커런트라고 해요. 그래서 LED를 점등을 할 때 예시를 들어보면 LED의 요 아웃풋 부분 이쪽을 칩에 요 게이트들의 아웃풋 부분 아웃풋에 연결하고, 이쪽을 공급 전압 연결을 하게 되면 얘가 0일 때 이쪽이 더 전압이 높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LED가 켜지고, 오른쪽에 보는 건 이쪽에 접지를 연결했어요. 그럼 얘가 하이일 때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서 또 LED가 켜지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 LED를 제어하는 게 왼쪽은 싱크 전류를 이용해서, 오른쪽은 소스 전류를 이용해서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풀업 저항과 풀 다운 저항이에요. 이거는 게이트들의 입력 부분에 불확실한 신호가 들어올 때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저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닫혀 있으면 확실하게 접지 0이 가요. 하지만 열려 있으면 지금 이 부분이 그냥 붕 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말 그대로 지금 한글로도 표현할 때 붕 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플로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는 접지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급 전압 5V라든지 그런 값에 연결된 것도 아니에요. 0도 아니고 1도 아니에요. 그럼 따라서 요 입력 부분 0도 아니고 1도 아니니까 이 출력도 어느 값이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즉, 오른쪽은 스위치가 열려있으면 VCC 값이 확실하게 들어가요. 여기는 하이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 0 나오겠죠. 낮이니까. 근데 스위치가 연결되면 VCC 접지가 둘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가 하인지 로우인지 입력 부분이 결정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출력도 알 수가 없죠. 사실상 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닫아버리면 여기가 쇼트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쇼트 될 때 어떻게 해요? 저항을 추가하죠. 그래서 이 풀업, 풀다운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자, 풀업 저항부터 살펴볼 건데, 지금 이렇게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을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풀업 저항은 요 공급 전압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저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저항을 풀업 저항. 이렇게 공급 전압과 연결되어 있는 저항을 이렇게 풀업 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연결이 이렇게 스위치가 오프돼서 연결이 안 됐을 때는 VCC랑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스위치가 닫히게 되면 이때는 아래쪽에는 저항이 없죠.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위쪽에는 저항이, 이 풀업 저항은 보통 큰 값의 저항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저항은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과 이 입력 부분은 서로 전압이 거의 동일해지는 거죠. 왜냐면 이 사이에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전압이 거의 0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거의 0V가 되기 때문에 이 지점과 이 지점, 즉 입력 부분, 여기랑 여기에 걸리는 이 두 지점의 전압은 거의 동일해지게 돼서 로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스위치 부분에, 그러니까 얘는 없고 실제로는 여기에 뭔가 어떤 게이트에 출력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이 연결되면 여기가 하이면 이 하이가 이쪽으로 가고, 얘도 하이, 여기도 공급 전압이 있으니까 하이가 이쪽으로 가겠죠. 만약에 여기가 0이면 사실상 이렇게 접지랑 연결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또 여기가 로우,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 대신에 여기 게이트가 붙어도 얘 게이트가 하이면 여기가 하이, 이 게이트의 출력이 로우면 여기가 로우. 그래서 이 게이트의 출력을 요 입력이 따라가요. 하지만 이와 같이 아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이렇게 스위치가 오프된 것과 비슷한 모양꼴이 되면 이 VCC 값에 의해서 그러니까 H로 고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업 저항은 어떤 게이트의 출력이 연결됐으면 그 값을 따라가지만 없으면 하이로 기본값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풀다운 저항은 이 접지에 연결되어 있는 이 저항을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을 때 여기 이쪽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 접지랑 연결된 것처럼 동작을 하고, 이렇게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여기 걸리는 전압이 거의 없죠. 저항이 없으니까 이게 거의 0V라서 이쪽과 여기에 전이차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하이가 되죠. 얘도 실제로는 이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게이트의 출력이 연결되는 거죠. 여기가 하이면 사실상 여기 좀 전에 봤던 이 VCC를 스위치 ON에서 연결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 하이가 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로우가 되면 얘도 요 로우, 이쪽도 접지 연결해서 로우죠. 그러니까 얘는 로우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연결이 아예 안 됐을 때 이것처럼 스위치 오프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아래쪽으로. 그래서 풀다운 저항은 어떤 게이트에 출력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 출력을 따르는 거예요. 하이면 하이, 여기가 로우면 여기 로우. 하지만 이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접지랑 기본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디폴트 값이 로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풀다운 저항이에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8가지 게이트를 배웠어요. 사실 트리 스테이트 버퍼도 배우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트리 스테이트 버퍼를 다룰 일이 초반에는 잘 거의 없어서 이거는 나중에 나올 일이 있으면 그때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는 주로 8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퍼는 들어온 값을 0이 들어오면 0으로, 1이 들어오면 1로, 그리고 not은 반대로 해주는 거죠. and는 둘 다 1일 때만 1이고 and는 그거를 반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or는 하나라도 1이면 1이에요. 그리고 no어는 그걸 또 반대로 한 거죠. 자, discursive 다를 때만 1이에요. 그리고 discursive no어는 그의 반대예요. 그리고 이 논리식도, 논리 기호도 잘 받으시고요. not은 이렇게 발을 하고, 그리고 and는 곱셈으로 나타내게 되고, or는 덧셈으로, 그리고 discursive or는 이런 기호, discursive no어는 이런 기호를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논리 기호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보면 not은 이렇게 다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버퍼는 기본적인 세모, and는 이와 같은, no어는 여기가 동그랗게, 여기 뾰족하게. discursive or는 5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뒤에 이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다 not이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게이트들의 전기적인 특성은 이 전파 지연 속도는 이 게이트들에서 각 게이트들이 신호가 입력된 게 출력이 반영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게이트들의 동작 속도로도 얘기할 수가 있고 이거를 셀 딜레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 게이트들은 동작하기 위해서 전력이 소모된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출력 부분에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력 부분에서 하이로우를 판단하는 그 범위와 하이로우 가까이 대해서 나오는 전압의 범위가 이 입력에서 하이로우를 판단하는 그 범위보다 더 작다. 그래야지 노이즈가 발생해도 입력이 무사히 잘 들어간다. 그래서 그 범위 차이로 인한 그 여유 있죠. 그거를 바로 잡음 여유도라고 부른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요 팬인, 팬아웃은, 팬인은 좀 간단하게 게이트 입력 단수라 간단한데, 특히 팬아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디지털 회로로 설계할 일이 있을 때, 요 팬아웃이 큰 애들은 또 별도로 관리해야 될 수도 있어서, 결국 요 팬아웃이 큰 애들은 또 딜레이를 좀 크게 상승시키는 부분이라서 필요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설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팬아웃은 한 게이트에서 각 게이트의 출력은 하나인데 그 하나가 분배돼서 다수의 게이트로 연결될 때, 다수의 게이트의 입력으로 연결될 때 최대 연결 가능한 게이트 수예요.
이제 이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너무 많은 게이트가 연결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게이트가 연결되면 이 딜레이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다. 만약에 많은 게이트들이 어느 게이트 뒤편에 연결돼야 된다 싶으면 그 중간 계층을 더 둬서 다단으로 연결되도록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게이트들의 출력은 입력에 따라 출력의 전압, 하이로 이 논리 레벨이 달라지는 거지 꼭 출력 부분에서는 전류가 흘러 나오는 건 아니에요.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흘러 들어가면은 그게 업싱크 전류, 나오면 소스 전류예요. 그리고 불확실성, 플로팅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풀업 저항과 풀다운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풀업 저항은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전원 쪽으로, 즉 하이 쪽으로 끌어올려주는 저항. 풀다운 저항은 적지랑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이 게이트 입력 부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접지 쪽으로, 즉 로우 쪽으로 잡아당겨주는 저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풀다운 저항은 입력 부분이 결정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입력이 0 연결됐으면 0 나오고 1 연결됐으면 1이 나가는데 아예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0이 되거나 1이 되도록 하는 저항이 바로 풀다운 저항이에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